와우. 후, 오케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성입니다. 네. 저는 그레이시 주스 서울 아카데미의 대표 지도자이며 오늘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제 메인 랭귀지는 사실 한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영어로 강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바시는 지성인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 성폭력을 당해보진 않았지만 폭력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극한 폭력을부터 느끼는 공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하고 여성이 느끼는 성폭력 상황, 그 공포도 다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거에 나쁜 일이 있으셨다면 잘못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을 들으시고 최악의 상황에 미래에 나쁜 일이 생기셔도 잘못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신술에서는 맞고 틀린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을수록 최악의 상황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판단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란 사회적 이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벗어납니다. 본격적으로 기술 시범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낯설지 않은 사람. 낯선 사람과 낯설지 않은 사람의 범죄 비율은 20% 대 80%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폭력 범죄는 더 빈번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3여성 중 1여성은 성폭행 또는 성희롱을 한 번쯤은 겪습니다. 주짓수를 개발한 그레이시 가문의 100년의 역사, 경찰관과의 협력, 그리고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연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성범죄자들은 포식동물처럼 굉장히 전략적으로 여성들을 타깃합니다. 실제로 4단계를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낯선 가해자일 경우에 첫 번째 단계는 예상을 못하는 여성을 먼저 타깃을 합니다. 늦은 밤길에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서 아래를 보고 걸어 다니는 여성.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여성을 붙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여성을 눕혀 지칠 때까지 제압을 한 후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은 가해자일 경우에 첫 단계는 침입입니다. 가해자 생각에 가해자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성을 타깃한 후에 그 여성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여성과의 경계선을 서서히 허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적인 코멘트, 두 번째는 터치, 세 번째는 어깨 동물, 네 번째는 허그.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여성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목적은 같지만 이루기 위한 전략이 매우 다른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범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기회. 이것은 저희가 부르는 희생의 삼각형 또는 Triangle of Victimiz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가해자만이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컨트롤을 많이 벗어납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일요일 낮 1시 슈퍼마켓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로 옆에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성범죄자가 옆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쳐다보면서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바꾸면, 예를 들어 그 가해자는 새벽 1시까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향해 걸어옵니다. 상황이 굉장히 급속히 달라집니다. 그렇다 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밤 늦게 혼자 다녀서는 안 되고 남자에 비해 더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기회가 높을 때 우리는 잠시 이어폰을 빼고 핸드폰 사용을 잠시 자제하고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경계를 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호신의 기술은 어떠한 멋진 기술이 아니에요. 언어적,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 경계선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 경계선을 우리가 지킬 자신감이 없다면 이 선을 아예 긋질 못한다는 겁니다. 제 어깨를 터치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지 마세요. 강한 에너지, body posture, eye contact, 목소리 톤, 단어 선택을 활용하면서 명확하게 경계선을 세워야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함, 망설임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신감을 키워야 하며 그 해답은 신체적인 기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기술을 보겠습니다. 네, 일단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밤 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 선배가 담배 피우고 싶다 해서 잠깐 나오자고 합니다. 따라갔습니다. 바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술에 취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심지어 손목을 잡고 살짝 당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깐 일로 와봐.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빛을 잘 보니까요,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급소비를 확 그냥 차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얼굴 싸대기를 한번 때리면 되지 않을까? 눈을 찌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타격으로 반격을 하면 우리의 반동이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가해자의 목적이 고립이라면 우리는 가해자를 도와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한 번 정도는 맞을 각오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 방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면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라면 다른 기술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매트 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에 여성 에이스인 최선아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황은 바로 여기입니다. 손목을 잡았고요. 당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손목을 잡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최선아 사모님은 일단은 중심으로 버텼습니다. 물론 때리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버텼고요. 여기서 손목 푸는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목 그립 높이는 고정돼 있고요.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주면서 가해자가 버틸 수 없는 각도를 만들면서 여기서 뒤로 두 발짝 물러서면서 디스턴스를 매니지를 하는 겁니다. 만약 더 구체적으로 이 기술을 보고 배우고 싶으시면 저희 아카데미로 오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해자의 목표는 고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반대를 해야 하며 손목 그립은 힘으로 맞대결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면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해자는 레벨 3 손목을 잡고 당겼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공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머리채 당기기, 급소 부위 차기,
구두로 정강이 차기, 레벨 10 카운터밖에 모른다면 내일 회사에서 봐야 할 사람인데 아마 하지 않겠죠. 조금 망설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에 적절한 카운터를 알고 있다면 손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립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더 자신감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언어적으로 말로 경계선을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적인 확정성 요소 또는 Violence Scalability Facto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 만약에 낯선 가해자가 우리를 폭력적으로 진짜 납치를 하려고 할 때 주변인 개인 수치 또는 Bystander Intervention Score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수치는 가해자 머릿속에 생각에 누군가가 개입할 것 같다라는 확률을 뜻하며 실제로 누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극한 폭력에 당할 때는 사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성폭력 기회는 주변인 개입 수치와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기회가 높을 때 주변인 개입 수치는 낮습니다. 기회가 낮을 때 수치는 높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만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공략할 수 있으며 우리는 가해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을 볼까요? 만약에 가해자는 우리를 고립시켰습니다. 여기서 목적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겁니다. 지친 후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다시 최선화 사부님을 모시겠습니다. 머리 쪽, 다리 쪽. 상황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해자는 올라탔고요. 여기서 두 손으로 손목을 잡고 제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헤딩, 오케이, 헤딩, 머리 박치기, 좋아요. 머리 박치기, right? 머리 박치기를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머리 박치기 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아마 제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제 손가락을 깨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무는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 가해자가 화가 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립을 놓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던지고요. Right? 그리고 여기서 몸부림을 치면 지치게 되고 지치면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따라서 저라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옆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손목 그립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힘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팔을 내리는 동시에 골반을 세게 위로 들고, 근데 여기서 가해자가 상체를 세웠을 때 바로 같이 따라 올라와서 끌어당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의 팔과 같은 쪽 다리를 걸고 골반 힘으로 뒤집고 여기서 이제 도망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Yes. 오케이, 다시 큰 박수로. 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에너지, body posture, eye contact, 목소리 톤, 단어 선택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으며 가해자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경계선을 전 단계에서 세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납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쁜 일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그 순간에 우리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이라는 것은 인간 시작 때부터
존재한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큰 그림에서 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9%의 사람들 사이에 동참하는 문화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남성분들, 여성분들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숙지를 할 수 있다면 self-policing culture,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문화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분들에게는 물론 특히 남성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세바시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